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는데요. 소독제 냄새가 위생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으로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3%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돗물이 직접 마시지 못할 정도인지 어떤 물이 건강한 물인지 조선일보와 TV조선이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가정에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돗물에서는 좀 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정제가 다 될까 싶은 그런 불안감. 수돗물을 저희가 받아서 바로 먹으면 좀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양냄새도 좀 나고 또 수도관 같은 게 좀 믿음이 좀 안 가서요. 시민들은 수돗물 기피 이유로 소독약 냄새를 꼽았습니다. 수돗물과 먹는 샘물, 정수기물의 이름을 가린 채 사람들에게 어떤 물이 맛있는지 맛을 보도록 해봤습니다. 수돗물이 맛있다고 고른 사람이 전체의 3분의 1. 정수기물이나 생수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A는 좀 깔끔한 맛이 났어요. A가요, 어머니, 수돗물이에요. 정수기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냄새가 날 거라는 막연한 걱정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또 수돗물과 생수, 정수기물이 얼마나 살아있는 물인지도 알아보기 위해 칼슘 등 미네랄 함량을 조사했습니다. 외국산 생수는 많게는 5배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었지만 국내산 생수는 미네랄 함량이 수돗물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수기의 경우 중공사막 방식은 미네랄이 살아있었지만 역삼투압 방식은 미네랄을 다 걸러내 증류수에 가까웠습니다. 국내산 제품 같은 경우에 대부분 수돗물하고 유사한 칼슘 함량 수준을 보였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물을 사 먹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 막연한 걱정으로 돈이 물처럼 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물박사시죠. 가천대 화학과 이덕수 명예교수와 함께 건강하게 어떻게 물을 마셔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모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돗물은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물이라면서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무슨 우리나라 수돗물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전 세계에 그 유명한 그 장수촌이 있습니다. 네. 거기 8개 군데의 미네랄 분포를 전부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수돗물과의 비교를 해보면은 지형적인 차이는 있어요, 나라마다. 그래서 이제 그 함량은 다를 뿐더러 그 분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수돗물이 거기에 따라서 거의 비슷합니다. 장수촌에 있는 물과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그러니까 칼슘이 거기는 50인데 우린 칼슘이 15. 또 나트륨이 거기는 30인데 우리는 5. 그런 그 비율이 아주 비슷하게 그 분포가 돼 있어요. 비율이 비슷하다. 예, 그런 분포가 돼 있고 그 밖에 이제 이걸 물리화학적으로 과연 우리 수돗물이 거기 물에 상응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는 방법이 첫째가 pH입니다. pH를 재보면 우리 수돗물을 염소를 제거했을 때 약 7.5 내지 7.6. 거기 것들은 7.4에서 7.5 사이. 아주 유사하게 돼 있고. 그렇네요. 또 이제 그 물 분자가 어떻게 부서져 있느냐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NMR이라고 하는 그 기계로 이걸 찍습니다. 찍으면은 헤르츠의 범위도 그것들하고 아주 유사해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에너지 상태가 어떠냐. 그 물 분자가 아주 안정하게 돼 있느냐 안 돼 있냐 이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ORP라고 하는 산화 환원 전위를 측정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보면 그 에너지 상태도 거의 유사해. 예. 거기다가 이제 또 보면은 역삼투 압처럼 세포막에 접근을 잘하는지 세포막을 원활히 뚫고 드나다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삼투압을 측정해 봅니다. 그것도 또 유사해.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과연 우리나라 수돗물 자체는 거기 버금가는 물이 아니겠느냐. 장수촌의 물과 비슷해요. 예,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나라 수돗물 보세요. 완전 내추럴 워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태백산맥에서 다 흘러서 지표수로부터 샘물로부터 해서 모인 곳이 지금 댐이란 말이에요. 예, 팔당 수원지인데 이것만 잘 처리를 해주고 선진국가 가치로 정말 거기
이 짐승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보완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나도 참 수돗물을 먹고 살지만 가서 수원지에 가서 물을 떠다 먹을 수도 없고 집에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예. 제가 사는 집만 하더라도 한 20년 됐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질 때 수도관 배관을 하잖아요. 네. 이 배관이 오래돼서 이제 거기가 부식이 된다든지 또는 녹이 쓴다든지 네. 뭐 어제 얘기했지만은 슬라임이 끼어서 세균이 생긴다든지 네. 여러 가지 물질이 거기서 유해 물질이 생기죠. 예. 그럼 수돗물은 가깝게 올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그 배관 부식에 의해서 우리가 앉아서 정말 시뻘건 녹물을 받아먹는다. 예. 뭐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그래서 제가 아니잖아요. 생각하기에는 예. 뭐 참 이상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네. 아주 좋은 방법이 이상적으로 있다면 네. 네. 배관을 깨끗이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만 존재한다면은 그런 거라도 어떻게 참 우리가 동원을 해서 네. 이거 배관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네. 전부 앉아서 정말 수돗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네. 이런 것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다른 선진국에서는 뭐 오존으로 세균을 죽이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살균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염소를 쓰고 있죠. 네. 네. 그 이 염소 냄새가 이제 잔류염소라고 그래서 네. 이것이 남아서 수돗물이 정체되는 동안에 유기물하고 반응을 해서 발암물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이제 현재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네.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대부분 휘발성 물질입니다. 그런 것들이. 네. 그렇다면은 그 염소 냄새가 아주 역하잖아요. 네. 그 저번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끓여서 예. 놨다가 다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가 들어간 다음에 마시면 그 이상 좋지 않겠느냐. 이제 박사님 말씀은 우리나라 수돗물 원료는 굉장히 좋고 장수천의 샘물과 같다. 하지만 배관 오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그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끓여 먹으면 그게 가장 좋은. 아니 끓여 먹는다고 해서 뭐 거기서 온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거가 안 되겠지만은 네. 지금 말하지 소독약 같은 거 염소 이런 제거를 다 위해서요. 휘발성 물질은 다 날려보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 우리가 대부분 수돗물을 지금 먹는다고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럼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서 먹으면 예, 먹으면 되죠. 냉장고에 넣었다 먹으면 아주 물맛이 좋죠. 그렇군요. 그 이렇게 맛있는 물을 우리가 또 몸에 건강하게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물에 대한 속설이 참 많은데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면 좋다, 몸에. 아무것도 공복에.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인가요? 그거는 이제 예. 의사님들의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고 예. 우리 이제 물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장 있잖아요. 네. 보통 우리 성인이 50kg 가진 사람이 60%의 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30kg가 되겠어요. 30리터. 예. 근데 이제 신장에서 하루에 180리터의 물을 걸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신장이 최고의 정수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의 노폐물을 거기서 다 걸르는데 네. 그 걸릴 때 오줌이나 이런 노폐물만 나가는 게 아니고 물도 따라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 물을 재생을 해서 몸에 다시 이제 이게 순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50kg의 몸무게를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고 가정하면은 60%의 물이니까 30리터가 되겠죠. 네. 그럼 하루에 180리터를 신장에서 걸으려면 6번을 걸러줘야 돼. 그럼 6번을 걸을 때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폐물이 나가잖아요. 예. 나가면은 그 보충해 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은 먹어야 된다. 2리터. 성인 남자의 경우에 예, 2리터 성인 정도. 아니 성인 남자나 여자나 간에 상관없이 예, 성인의 경우에. 2리터를 성인이 2리터를 먹어야 되는데 그 2리터를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너무 힘들죠. 예, 그러니까 50kg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그래도 최소한 6번 2리터를 먹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뭐 식전에 먹던 예. 예, 물론 밥을 먹은 다음에 물을 마시는 거는 그건 뭐 의학적으로도 나다 위산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지켜주는 결과가 되겠는데 예. 실제적으로는 하여간 6번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먹습니까? 자주 먹어야 된다. 네. 이런 그 얘기가 요즘 그 얘기 중에 물을 좀 씹어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천천히 먹어라 이런 뜻이겠죠.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도움이 되겠죠? 맥주컵 있죠? 네. 예. 맥주컵 한 잔을 갖다가 한 3-4번 정도 쉬었다 먹는 게 좋다.
그거 급하게 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워낙 성격이 급해서. 그러니까 천천히 먹는 예, 천천히 그런 뜻으로 먹는 해석하면 되겠군요. 예, 좋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식전에 물 마시는 것과 식후에 마시는 것, 식후가 훨씬 더 좋다는 의학자들이 말씀이신 거죠? 얘기하기에는 위산이 이제 예. 평형을 못 이뤄서 소화에 문제가 생긴다. 먼저 먹으면 네. 밥 먹을 때 후에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도중에 하고 먹는 있죠. 것도 별로 안 좋고요. 예? 식사를 하면서 식사 중간.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 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것도 안 좋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물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건강하게 마셔야 저 같은 되죠. 경우는 예. 밥을 빨리 먹으니까 예. 먹는 도중에 물을 안 먹습니다. 예. 그 먹고 그다음에 예. 충분히 물을 천천히 다 마시면 되지 않겠냐. 천천히 넣는 게 맞는데 예. 식사도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덕수 감사합니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